해당 사연은 영국의 단테 C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인 단테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과 깊은 인연을 맺은 어느 한국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인연이 그 어떤 인연 못지않게 소중해졌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귀족은 아니지만 대대손손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태어나 저 역시도 부유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어려서부터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아 학교 친구들에게 귀족 가문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큰 저택에 살고 있죠. 얼마나 큰가 하면 귀족 저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을에 상상되는 그 정도 규모입니다. 무지 넓은 정원이 있고 본관, 별관이 따로 있는 그런 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크다 보니 집을 관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집사, 하녀, 정원사 등 집을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 대해 귀족 콤플렉스라도 있는 거냐고 비아냥대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부러워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아니까요. 진짜 귀족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 자신들만이 가진 특별함을 감히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오만해서는 안 될 텐데요. 어쨌든 집이 큰 만큼 대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 딸, 아들, 부모님, 저희 형과 형의 가족들. 이렇게 살고 있죠. 딸은 고등학생인데 아주 얌전한 요조숙녀로 잘 자라줘서 어딜 가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 아들은 좀 달라요. 사랑스러운 둘째, 필릭스는 소문난 개구쟁이입니다. 제가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집사나 하녀들이 필릭스를 얌전한 도련님으로 교육시키려 하는데 도통 그렇게 되지를 않더군요. 괄괄하고 사고뭉치인 것이 저보다는 저희 형을 더 닮은 것 같습니다. 필릭스는 도무지 제 아들인지 형의 아들인지 그나마 얼굴은 저를 쏙 빼다 박아 다행이었죠. 가끔 상당히 열받는 사고를 칠 때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하니 모든 것이 괜찮았죠. 그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집안의 금품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집에 워낙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많아서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이 사라지는 것을 누구 한 명이 눈치챈 순간 집안에 도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저는 저희 직원들을 모두 믿었기에 CCTV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며칠 지나서 비디오를 돌려봤더니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범인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신임했던 집사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고 일단 그를 불러서 비디오를 보여주며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곧 입을 떼더군요. 정말 송구합니다, 단테님. 사실 저희 딸이 불치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급여 주시지만 그것으로도 모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렸습니다. 자애로운 단테님께 도와달라고 말이나 해볼 걸 그랬습니다. 사정이 있는 것은 이해했고 집사가 사고를 치기 전에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흔쾌히 빌려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딸이 아프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분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집사를 내보내면서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집사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데려다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최근에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더니 한 친구가 이러더군요. 자기가 잘 아는 베테랑 집사가 있는데 때마침 일을 쉬고 있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부렸던 집사야. 일을 정말 끝내주게 잘하고 애들 교육도 얼마나 잘 시키는지. 그렇게 좋은 집사가 지금은 왜 우리 집에 없냐고. 이런 말하기는 좀 뭐한데 요새 우리 집 가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니 꼭 연락해봐. 저는 그 출중한 집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받았고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인의 추천이니 믿을만했죠. 이름은 해리라고 하더군요. 해리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아주 젠틀하고 좋았어요. 품위도 느껴졌죠. 실제로 귀족 가문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쏙 들어서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했죠.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동양인이었거든요. 정확히는 한국인이었죠. 영어 이름인데다 통화했을 때 영어 실력과 억양도 완벽해서 당연히 같은 영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만 잘하면 그만이죠.
저는 인종이나 국적 같은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 그와 대면 면접을 진행했는데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 훨씬 마음에 들어서 나올 수 있을 때부터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리는 저희 집으로 출근하게 됐죠. 저와 아내의 딸은 그를 환영했으나 다른 가족들은 탐탁자나 했어요. 필릭스를 포함해서 말이죠.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저희 딸 아들에게 인종차별해도 된다는 교육은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타일렀죠. 학교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주입을 받았을 수도 있죠. 키가 작고 볼품없는 동양인이라며 해리가 싫다고 말하는 필릭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필릭스가 보통 내기가 아니어서요. 제 아들이지만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이 녀석은 자제하기는커녕 해리를 싫어하는 티를 노골적으로 냈고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리에게 미안했고 창피할 지경이었지만 해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온화하기만 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괄괄하던 우리 아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얌전해진 게 아니라 의기소침해졌다고 할까요? 신경이 쓰이는 가운데 녀석이 해리의 눈치를 엄청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릭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의아했죠. 그렇게 못되게 굴던 해리를 피해 다니다니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해리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아내도 같은 것을 느꼈는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군요. 여보, 내 생각에는 필릭스가 해리 집사한테 크게 혼이라도 난 것 같아요. 아이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필릭스는 엉뚱한 아이잖아. 당신은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의심을 안 해요. 아내의 그 말을 듣고 그런가 싶었습니다. 이전 집사도 제가 신뢰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배신당했던 것을 떠올리니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리를 불러 제가 묻기로 했죠. 저는 해리를 불러 필릭스가 최근 당신을 피하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느냐고 물으니 대답을 미루더군요. 아는 것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 모르겠다고 했죠. 제가 동양인이라 징그러워 보이나 봅니다 하고 웃어버리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모든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필릭스가 갑자기 가출을 했기 때문이었죠. 밤이 아주 늦을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집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가족들, 직원들을 전부 시켜서 찾아다니게 했지만 역부족이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찾을 수 없었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새벽 3시가 지났지만 다음날 출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게 돼요. 동이틀 무렵쯤 해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필릭스 도련님과 함께 있습니다. 바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머지않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에서 내린 해리의 등에 필릭스가 엎여 있었습니다. 필릭스는 해리의 목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장면이 가능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거의 24시간을 못 자서 피곤했을 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말은 알아야죠. 해리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사실 필릭스가 해리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못되게 군 것은 학교 친구들 때문이었어요. 제 운전기사는 따로 있지만 필릭스를 등하교시키는 것은 집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리가 필릭스를 학교까지 배웅했는데 두 사람이 같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본 불량한 아이들이 그걸로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쟤 좀 봐. 작고 못생긴 저 동양인이 아빠야? 그런 말 때문에 필릭스가 상처를 입었고 어린 마음에 해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해리를 싫어하게 된 것인데 본격적으로 해리를 피하기 시작한 건 해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한 뒤부터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량한 아이들의 표적이 된 필릭스는 그 아이들에게 끌려가 물리적인 괴롭힘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필릭스는 자존심이 강한 아이인데 그 모습을 해리에게 보이고 말았고 거기서 완전히 비뚤어져 버렸죠. 창피해서 해리를 피해 다닌 거였습니다. 저에게 해리가 이실직고하지 않은 이유는 필릭스의 감정이 더 다치지 않기를 바라서였죠. 제가 일도 바쁘고 하니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가출 소동은 왜 있었느냐면 사실 필릭스가 가출한 것이 아니라 그 불량한 아이들에게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위험한 굴다리 밑 같은 곳으로 말이죠. 그 나쁜 녀석들이 필릭스가 움직일 수 없게 묶어놓고는 각자의 집으로 갔는데 그 녀석들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약을 하고 다니는 20대 성인 불량배들이었죠. 해리가 조금만 늦게 필릭스를 발견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해리가 7명 정도 되는 불량배들에게서 필릭스를 구해낸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키가 작아서 강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리는 사실 유단자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 7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믿기 힘들었지만 해리가 정말 그 수준의 실력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해리 덕분에 필릭스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필릭스는 해리를 아주 잘 따르게 됐고 동양인 집사를 마음에 안 들어하던 다른 가족들도 해리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그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어떻게 이런 귀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왔는지. 저는 요즘 해리를 마주칠 때마다 인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맙다고요. 지금까지 단테 씨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